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추론적 읽기를 할 겁니다. 추론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미루어, 짐작하며 읽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아기가 몇 명이에요? 선생님은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순간 당황. 왜요? 선생님 아들이 몇 명이에요? 딸이 몇 명이에요? 라는 질문은 네,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야지만 가능한 질문이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어쩌다가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고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미루어 짐작한 후에 많은 말들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미루어, 즉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선생님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안 드러나 있었잖아요. 그걸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숨은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 것을 추론적 읽기라 그래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아니 필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글의 목적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겉에 써지지 않아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며 읽어야지 사고력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생각 열기 볼까요? 다음 광고가 전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랬어요. 이 광고는요, 학생들은 절대로 못 맞춘대요. 다음 두 의복 중에 갑옷을 고르시오. 그럼 우린 당연히 왼쪽에 이순신 장군이 입었을 법한 이 갑옷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근데 정답은 그 옆에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 이 옷은 무슨 옷이죠?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누가 입는 옷? 예, 궁궐에 있는 분, 왕이 입는 옷이에요. 자, 그러면 장군과 왕 중에 누가 더 갑이죠? 그런 뜻으로 이 광고는 했습니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질하는 거 나쁘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갑질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것은 갑옷을 고르시오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는 갑옷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갑인가, 누가 더 을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갑을 차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광고를 이해할 수 없겠죠. 자, 볼까요? 1문단 보겠습니다. 추론적 읽기 개념과 필요성. 읽기는 의미 구성 행위예요. 자, 의미를 정확하게 구성하려면 생략된 거, 숨겨진 거 추측해야죠. 명시적이 뭘까요? 발글명, 보일시.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거. 예를 들어 우리 담임 선생님은 결혼했어, 하지 않았어. 이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명시적이에요. 근데 알쏭달쏭해. 잘 모르겠어. 이랬을 때는 헤아려 짐작하는 거죠. 헤아려 짐작해서 추론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볼까요?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생략된 내용을 무엇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죠. 영어로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나 우리 선생님 결혼한 거 이미 알고 있어.
배경지시겠죠. 나는 결혼한 선생님들은 아들, 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어봤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내가 사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우리 아들 이러고 통화하는 걸 봤어. 그럼 결혼한 거야. 라는 경험이죠. 근데 세 번째 이 표지라는 말은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볼게요. 표지. 이 표지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신호등을 생각해 보세요. 빨간불일 때 건너야 돼요? 건너지 말아야 돼요? 띵동댕동 건너면 안 되죠. 파란불일 때는 건너야 되죠.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첫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신호등 삼아요. 맞습니다. 둘째가 있겠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자, 그러면 그 표지는 무엇을 가리켜 주는 거죠? A라는 문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B가 나와요. 그럼 뭐지? A와 B가 그렇죠. 대조될 거다. 자, 그러나라는 것이 하나의 뭐다? 신호등이다. 그래서 그러나 같은 걸 뭐라 불러요? 표지. 자, 그래서 표지는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사물과 구별해야 알 수 있도록 한 표시나 특징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을 읽다 보면 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와 뭐뭐 배경 지시, 경험, 표지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우리 풀어볼까요?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다 라는 문장을 보면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우리 집 이 말을 한 아이에게는 이 아이는 고양이 뭐다? 집사다. 또 새끼를 낳았다라고 한 걸 보니 이 집 고양이는 저번에도 새끼를 낳았다. 또 새끼를 낳았다라고 한 걸 보니 이 집 고양이는 수컷이다. 좀 슬픈 얘기를 해볼까요? 또 새끼를 낳았다라는 걸 보니 이 집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다.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다라는 말에서 이 집 고양이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다라는 문장 안에서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말고사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자, 이번에는 하는 거 보니 그 전에 실수했어요. 맞습니까? 자,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걸 보니 실수한 것은 중간고사였겠죠? 자, 그리고 또 기말고사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 이 글을 쓴 사람은 학생이네요. 그리고 이 학생은 자기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맞습니까? 자, 이 글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지만 우리가 추론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추론의 내용이 있는데 추론의 내용에 그 중에 또라는 것을 뭐라 부른다? 그렇죠. 표지. 사실 여기 이 부분은 추론을 선생님보다 추론을 좀 못했어요. 자, 그 아래 내려가 볼까요? 숨겨진 주제나 글 쓴 목적, 의도를 한번 추론해 볼까요? 자, 어떤 배경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글인가? 우리가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그런 맥락도 이해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을 다른 말로 서사적인 글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 제일 힘들죠. 그러면 소설 안에서는 이 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대사 또는 사건, 배경 모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 사건과 사건의 관계, 배경의 상징성을 추측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복덕방이라는 소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도 빨리 와서 코스모스가 까맣게 타 죽었다. 배경 묘사죠? 아, 예, 맞아요. 눈치챈 친구 있죠? 코스모스가 까맣게 타 죽었다. 이 말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주인공에게 나쁜 일이 생기겠구나. 예, 딩동댕동. 그 안초시라는 주인공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겉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 신문은 미루어 짐작하지 않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뭐 어른들이 뭐 조중동이니 뭐 한경이니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봤어요?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신문들인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었는데 제목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기사의 위치도 다르고 도표도 다르고 이럴 때 역시 우리는 기사도 뭘 해야 된다? 추론적으로 읽어야 된다. 아, 이 신문은 이러한 정치색을 갖고 있구나. 아, 이 신문은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OX 문제. 자, 신문 기사는 추론적으로 읽을 수 없다. X죠. 신문 기사도 추론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얘네들이 이러네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건 너희가 찾아야지. 그래서 좀 힘듭니다. 추론적 읽기가. 하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추론적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예, 제목이에요. 제목으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변온동물이에요? 항온동물이에요? 선생님, 저는 변온동물인가 봐요. 어떤 때는 제 피부가 차갑고 어떤 때는 제 피부가 따뜻해요. 아니죠. 자, 모든 인간은 36.5도예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은 요즘 학교 오면 열을 재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오늘 36.2도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냉혈한 파충류인가요? 36.5도가 평균적인 그 온도인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죠? 그래서 36.5도는 뭐죠? 인간의 체온이에요. 자, 여러분 경제학이 뭐예요? 경제학은 왜 하죠? 돈 벌려고요? 은행에 취직하려고요? 근데 경제학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되는 학문 중 하나라고 선생님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제학 하면 뭐죠? 여러분 도표 생각나고 뭐 계산기, 주식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자, 경제학에는 온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고 보니 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간적인 경제학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론해 봤어요. 자, 그러면 1문단 볼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예, 모든 글은 뭘 해라? 문단 번호를 붙여라. 그래서 선생님이 문단 번호를 붙여 보았습니다. 됐습니까?